부인에게 경제권을 넘겨주고 한 달에 용돈 10만 원만 받아 생활을 해온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4년 동안 남편의 용돈을 10만 원만 준 아내, 그리고 문자로 이혼을 통보한 남편. 그들의 가정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관련 내용과 함께 부부 간의 올바른 소통 방법을 최창호 심리학 박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좀 이례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돈이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돈보다도 서로 간에 그 재판부에서는 이제 소통, 배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배려 문제. 예. 조금 뭐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사회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거죠. 10만 원의 액수가 많다 적다. 어떤 분에게는 1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하루 저녁 밥값도 아닌데라는 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좋다 나쁘다 평가는 할 수 없죠.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건이 많이 화제가 됐던 게 그 용돈 10만 원이라는 액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액수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 집 가정 형편이 어떤지가 중요하죠. 예. 그 여기서는 직장인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직업 군인이고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200만 원에 사실은 저 뭐 통신비라든가 교통비 그런 걸 제외하고 플러스해서 10만 원을 더 준 건데 10만 원 가지고 사회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 군대생활 하면서 주말에는 또 노동 일을 하면서 예. 그 용돈을 보충하고 또 남자 쪽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형님도 편찮으고 예. 그러니까 아내에게 돈이 다 가고 난 다음엔 그 10만 원 내에서 그런 것까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는 굉장히 힘들고 혹사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돈 올려달라고 하니까 아내는 형편이 넉넉지 않다. 그래가지고 올려주지 않았고 남편도 그 건설 현장 나가서 일을 했고요. 불만이 있다면 사실은 얘기를 하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문자로 이혼을 통보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너무한 얘기고 부부간의 4년의 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건데 예. 근데 또 그 배경을 보면 시아버지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내는 친정에 가 있으면서 알고도 예. 장례식장을 또 안 왔어요. 아. 또 이제 그런 배경도 있고 또 아까 뭐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안 들어왔다 밤에. 네. 근데 이제 그날 폭설이 내려가지고 군대에서 그 특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빈정상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 폭발한 거죠. 근데 폭발한 게 안타깝게도 문자 통보가 되는 바람에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뭐 비난도 받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 이전에 과연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었느냐, 네. 서로 대화를 할 기회는 없었느냐, 아니면 서로 간에 불만을 털어놓을 기회는 없었느냐, 이런 걸 놓고 볼 때 양쪽에 뭐 부부간의 문제는 항상 교통사고처럼 쌍방 문제거든요. 누가 예. 조금 더 잘못했냐, 덜했냐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내 쪽에서 조금 더 게으르고 좀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장모가 남편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도 쳐가지고 보험료도 뭐 할증이 되고 예. 또 그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다 신용불량이 돼 있어가지고 남편 신용카드를 가지고도 생활하고 있었고 네. 그러면서도 급여는 다 가져가고 10만 원 용돈을 줬다. 네. 그러면서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안 왔다. 뭐 남편 입장에서도 화나죠. 아내도 뭐 그 전에 이제 불만이 쌓여 있겠죠. 왜 당신은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돼? 네. 그런 불만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경제 문제는 둘이 또 그 가족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일단은 씀씀이를 좀 줄이든가 예. 아니면 수익을 늘릴 수 있게 서로 그 아내도 좀 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남편은 나름대로 주말에는 노동판에 가서 일까지 했거든요. 네. 그럼 그러한 노력들이 없이 남편만 탓했다 그러면 저는 아내가 문제가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복합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합쳐지고 켜켜이 쌓여서 이 문제가 딱 시작된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결정적인 일은 항상 이제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서 수합설이라고 하는데 예. 공격성이 표현될 때는 이게 마지막에는 조금의 사건이 이걸 터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 터뜨린 사건이 내가 아픈데 병원비 10만 원만 보내달라 그랬는데 병원비는 안 보내주고 와갖고 확인하고 예. 그러고 나니까 남편은 또 뭐 민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니까 나가서
그동안에 쌓였던 뭐 시아버지 문제 또 처갓집의 그런 그 경제적인 문제, 자동차 사고 문제 뭐 여러 가지가 하다 보니까 그 한 사건이 폭발점을 이뤄준 거죠. 그때 왜 그거를 좀 더 어디가 아프냐라고 예. 얼마나 아프냐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왜 10만 원이 필요하냐고 대답을 했다면 남자는 나를 돈 버는 기계로만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좀 배려적인 어투, 예. 그리고 상대방이 어디까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원도 좀 비슷한 판단을 한 것 같은 게요. 그러니까 10만 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어떤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법원이 뭐 그렇게 배려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도 이례적이긴 한데 예. 여하튼 부부가 도저히 이제 그 다시 화합해서 살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본 거죠. 아내도 이미 그 친정적으로 너무 기울어서 예. 또 남편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많이 쌓였고 남편도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일방이 아니라 둘 다 문제다. 한쪽은 배려의 문제고 한쪽은 개선의 여지를 불평불만 같은 거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근데 결론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든 기타 사유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이런 경우에는 좀 숙려 기간을 좀 둬서 네. 서로 간에 한 2, 3개월 정도 또 대화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좀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아무튼 이처럼 그 경제권 때문에 이혼을 하는 사유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또 남편 쪽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벌어다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내들은 그걸 또 가볍게 여기고 씀씀이에 대해서도 또 서로 불신하게 되고 거기다가 아내들의 특성상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향이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가정에 다시 재투입돼서 뭔가 긍정적인 순환이 되면 되는데 이게 다른 호사나 아니면 소비, 과소비 특히 또는 아니면 뭐 엉뚱한 데 이게 쓰여지거나 누군가에게 투자를 했다 그걸 다 잃거나 예. 그러다 보면 남자는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상실감 그런 것들을 뭐 직접적인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소극적이지만 헤어짐으로써 그것을 보복하게 되는 그런 관계고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가족의 현실을 놓고 거기에서 벌어오는 것에 대한 지출과 저축과 씀씀이를 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들은 뭐 해외여행 간다더라. 이번에 여름을 뭐 휴가를 어디로 간다더라. 네. 몇 박 며칠을 간다더라. 거기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 형편에 맞게 씀씀이를 조절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비교, 열등의식 아니 뭐 또 동창회 가보니까 친구는 목걸이를 뭐 귀걸이를 예쁘게 하고 왔다. 그걸 써버리니까 남편은 애써서 하는데 그런데 또 돈 쓴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려할 바가 많은데 씀씀이를 조절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능력껏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대화로 좀 풀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는 기본이죠. 예, 예. 대화가 돼줘야 되고 서로 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느냐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네. 서로 불평만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가계부라도 아니면 이것에 대한 지출 목록이라도 아니면 그 수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도 예. 아니면 아이들 교육비를 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봤냐 이거죠. 근데 대개 헤어지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만 갖고 자기 입장에서만 봐요. 나는 충분히 벌었고 남들 우리 사회생활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교해 볼 때 떨어지지 않게 벌어졌는데 똑같은 가정 여건에서 왜 당신은 빚을 지고 있느냐? 예. 왜 자꾸 이렇게 돈이 없다고 불평 불만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여성들도 집안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역으로 여자 쪽에서 그 이혼 제기를 경제 문제로 또 들고 나오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특히 OECD 회원국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이 부부들의 심리라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뭐 그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성격 차이요. 근데 이 성격이 그냥 단지 뭐 드러나는 행동 패턴이나 어떤 뭐 에티켓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성 예. 그거 플러스 뭐 가치관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는 또 이제 외도 문제가 뭐 4등에 있지만은 성격의 문제에는 성적인 문제도 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라이프 예. 스타일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성격 차이라고 단지 그냥 우리는 뭐 A타입 성격이고 당신은 B타입이니까 나는 내향성이고 외향성이니까 안 맞아? 이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성격은 심리학적으로 좀 다를수록 행복해요.
상호 보완하고 상대방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예를 들어 똑같아 봐요. 지루하고 권태기 빨리 오고요. 뭔가 뭐 변화도 없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유사성의 원리보다는 상보성의 원리. 상보성. 아,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은 예. 서로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성정이 느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급한 사람은 빨리빨리 준비해서 뭐 놀러 갈 때라도 뭐 가방이라도 미리 챙겨놓고 느린 사람은 느린 그대로 뭐 좀 그걸 인정해주면 되는데 예.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격 차이가 나타나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I am okay, you are okay. 너 스타일대로 너의 취미생활을 그렇게 즐겨. 예. 나는 내가 이렇게 즐기고 다만 우리가 가족 중심이라는 건 잊지 말고 이런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내 스타일대로 따라오라 이거. 그리고 복종하라 이거고. 예. 그리고 항상 뭐 신혼초에 뭐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라고 코치를 선배들이 자꾸 해주고 그렇죠. 그것도요 남녀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여자가 예를 들어 굉장히 지배욕이 강하고 권력욕이 강하고 그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한다면 남자가 나는 그래도 끌려가는 게 편한 사람은 오히려 주도권이 낮고 지배욕이 낮은 사람이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여자가 세니까 나는 더 세야 된다고 하다 보면 남자는 여자한테 당하지도 못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예. 거꾸로 남자가 좀 어떤 사랑이나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 그러면 그거는 또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람의 욕구를 제가 예전에 심리를 알면 궁합해 보인다 책을 쓰면서 쭉 해보니까 네. 비슷해야 될 특성들이 있고 다른 게 좋은 게 있고 오히려 낮은 게 좋은 게 있고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격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도 괜찮고 그러나 사랑의 욕구, 성적인 욕구 이런 건 비슷해야 좋고 또 지배욕이나 그런 것들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적인 사람은 피지배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제 그런 궁합들이 조금씩 다 여건의 욕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학교도 필요한 거고요. 뭐 같이 그냥 살맛대고 산다고 부부가 아니고 때로는 부부도 재교육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안식년을 갖고 안식년이요. 예? 무슨 교수들이 5년마다 아니면 성직자들이 뭐 6년마다인가요? 예, 예. 1년의 시간을 갖듯이 서로 그 시간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우리가 1년씩은 못 하잖아요. 그죠? 한 달 정도는 그 시간을 가져서 네. 그때는 좀 프리하게 한번 서로를 또 놔주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자면 대화 중에 또 홧김에 이혼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하나요? 어떤 올바른 대화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 쉽지는 않죠. 이제 화가 나고 이성을 잃고 막 이제 흥분하는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말도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게 일단은 장점을 이야기해요. 당신은 정말 살림은 정말 최고야. 근데 이것만 좀 해주면 좋겠어. 예. 당신은 다 좋아. 돈 벌어오는 것도 다 좋고 뭐 다 여러 가지 다 좋은데 화장실만 좀 깨끗이 써줬으면. 예. 그러니까 일단 긍정의 화법을 긍정의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문제점을 좀 보완해주면 당신은 100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예. 또 나르시시즘을 다치지 않는 대화법.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인정해주고 찬미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뭐냐면 상대방을 일단은 조금은 띄워줘라 이거죠. 그래도 화가 많이 났다. 그래도 일단 띄워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습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비수가 돼가지고 두고 보자 해갖고 꼭 상대방도 보복을 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나르시시즘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그런데 저도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심리학자도 욱하면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랬을 땐 바로 사과하고 엎드리고 안 되면 현금으로 빨리 보상하든가 해서 네. 죄를 빨리 사함을 받아야지 그걸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쌓인다는 거죠. 쌓이면 나중에 폭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실수를 했다면 이거는 내가 잘못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이런 말은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홧김에 했어. 미안해. 하지만 그럼 미안하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당신도 이거 잘못했어가 아니고 미안하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을 때는 한 사람이 나가주는 것. 네. 근데 또 나가는 걸 끝내 잡아서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 스탑 더 액션. 그 행동을 잠시 멈추고 나가줄 때 좀 숨고르기를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면 이야기하면 괜찮다는 거죠. 네, 말씀 참고해서 올바른 대화법으로 좋은 부부관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호 심리학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